이성적으로 살면 인생이 꼬이는 이유. 여러분, 오늘은 정말 신기한 실험 하나를 소개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전문 펀드 매니저 100명하고 다트던지는 원숭이의 주식 투자 수익률을 10년 동안 비교해 봤대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원숭이가 이긴 경우가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매일 차트 분석하고 기업 보고서 읽는 전문가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다트 던지는 원숭이한테 진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지 않나요? 저는 정말 많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산 주식은 떨어지고 친구가 추천해서 별 생각 없이 산 건 오르고 신중하게 고민해서 산 옷은 안 입게 되고 충동적으로 산 옷은 맨날 입고 완벽하게 계획 세운 여행은 재미없었는데 즉흥적으로 떠난 여행은 평생 기억에 남고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잖아요. 계획을 세워라. 신중하게 생각해라.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그런데 왜 현실은 정반대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이 답을 찾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느꼈던 많은 의문들이 풀릴 거예요. 왜 내가 내린 결정들이 맨날 후회로 끝나는지, 왜 남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지, 이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할 분은 한스 호이젤이라는 독일의 뇌과학자예요. 이분이 쓴 책을 읽고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특히 이분이 직접 겪은 한 사건이 있는데 이게 정말 소름 돋아요. 1986년이었대요. 호이젤 박사가 가족들이랑 캠핑카 타고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알프스 산맥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라디오에서 갑자기 긴급 뉴스가 나온 거예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다는 거였어요. 아내는 바로 불안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대요. 그런데 호이젤 박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과학자잖아요. 거리를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체르노빌에서 여기까지 수천 킬로미터인데 방사능이 여기까지 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 바람 방향도 반대인데 뭘 걱정하냐고. 아내의 걱정을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한 거죠. 결국 여행을 계속했어요. 며칠 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뉴스를 보고 경악했대요. 자기들이 캠핑했던 그 지역이 독일 전체에서 방사능 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이었던 거예요. 바람이 예상과 다르게 불었고 하필 그때 비가 와서 방사능 물질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떨어진 거죠. 과학자가 데이터와 논리를 믿는 사람이 오히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뻔한 거예요. 반면에 그냥 불안하다고 느낀 아내의 직감이 맞았던 거죠. 이 일을 겪고 호이젤 박사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기 시작했대요.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믿는 판단이 정말 이성적인 걸까? 혹시 우리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는 인간의 뇌와 의사결정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을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나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하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맞죠? 그런데 1990년대에 한 환자가 나타나면서 이 모든 상식이 뒤집어집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뇌과학자가 만난 환자였어요. 이름은 엘리엇. 이 사람은 뇌수술을 받은 후에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슬픔도 기쁨도 화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IQ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평균보다 높았고 논리적인 사고력도 완벽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정 없이 순수하게 이성만으로 판단하니까 완벽한 결정들을 내리는 사람이 됐을까요? 정반대였어요. 이 사람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점심 메뉴 하나 고르는데 3시간씩 걸리고 펜 색깔 정하는데 하루를 다 쓰고 가장 사소한 결정도 못 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이성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먼저 이게 좋아, 저건 싫어, 이런 신호를 보내고 이성은 그 신호를 따라가면서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점심에 뭘 먹을지 고민한다고 쳐요. 김치찌개의 나트륨 함량이 얼마고 파스타의 칼로리가 얼마고
이런 걸 다 계산한다고 해서 뭘 먹을지 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김치찌개가 땡긴다는 감정이 있어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감정이 이성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없으면 이성도 작동할 수 없다는 걸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호이젤 박사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뇌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 안에는 4개의 감정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개의 시스템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는 이걸 라이프 코드라고 불렀어요. 마치 우리 안에 4개의 다른 인격이 살고 있는 것처럼 각자 다른 목소리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들으면서, 아, 이거 완전 나잖아 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안전 코드예요. 이건 우리 뇌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이에요. 공룡 시대부터 있었던 거죠. 이 코드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살아남는 것. 그래서 모든 변화를 위험으로 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새로운 식당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맨날 가던 곳만 가는 사람. 그게 바로 안전 코드가 강한 사람이에요. 왜 굳이 모험을 해? 여기가 안전하잖아.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직장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는 것도 대부분 이 안전 코드 때문이에요. 월급 없으면 어떻게 살아? 창업 실패하면 어떡해? 이런 목소리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안전 코드의 목소리예요. 주식 투자할 때도 똑같아요. 오른 주식은 빨리 팔아버리고 떨어진 주식은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것도 안전 코드예요. 이익은 빨리 확정해서 안전하게 만들고 손실은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들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연결 코드예요.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잖아요. 원시시대에는 무리에서 쫓겨나면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를 갖게 됐어요. SNS 중독도 사실 이 때문이에요. 좋아요 받으면 기분 좋고 댓글 없으면 불안하고 이게 다 연결 코드가 너 혹시 무리해서 소외된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퇴근 시간인데 눈치 보면서 못 가는 것도 연결 코드예요. 나만 먼저 가면 어떻게 생각할까? 팀에서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까? 이런 생각들이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별로인데도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혼자 되는 게 무서워서예요. 연결 코드는 나쁜 관계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는 모험 코드예요. 이건 안전 코드랑 정반대예요. 새로운 걸 찾아다니고 자극을 원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나요? 맨날 새로운 취미 시작하는 사람. 피아노 배우다가 요가하다가 그림 그리다가 이게 바로 모험 코드가 강한 사람이에요. 같은 걸 반복하면 죽을 것 같이 지루한 거예요. 불륜이나 바람도 사실 이 모험 코드와 관련이 있어요. 안정적인 관계가 있는데도 새로운 사람에게 끌리는 거. 도덕적으로는 나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모험 코드가 인생이 너무 지루해. 뭔가 짜릿한 게 필요해.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행 가고 싶은 충동도 모험 코드예요.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갑자기 다 때려치우고 세계 여행이나 갈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모험 코드가 보내는 SOS 신호예요. 마지막은 지배 코드예요. 이건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고 싶어 하는 욕구예요. 동물들도 서열 정하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명품 사는 이유가 뭘까요? 품질이 좋아서? 아니에요. 대부분은 지배 코드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 걸 살 수 있는 사람이야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인스타그램에 음식 사진 올리는 것도 지배 코드예요. 나는 이런 멋진 곳에서 이런 비싼 음식을 먹어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좋아요, 숫자에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재미있는 건 지배 코드를 부정하는 것조차 지배 코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명품 따위에 관심 없어. 나는 돈이나 성공에 연연하지 않아. 이런 말도 사실은 나는 물질적 욕망을 초월한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야라는 또 다른 지배 코드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하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안에는 이 4개가 다 있어요. 문제는 이들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안전 코드는 변화하지 말라고 하는데
모험 코드는 지루해 죽겠어라고 해요. 연결 코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하는데 지배 코드는 남들보다 뛰어나야 해라고 외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퇴사하고 싶은데 못하고, 연애하고 싶은데 무섭고, 도전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이게 다 우리 안에 4개 코드가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왜 불행한지, 왜 항상 후회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예요. 우리는 이 4개의 코드가 싸우는 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성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신중하게 검토 중이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렇게 포장하죠. 하지만 사실은 이미 특정 코드가 이긴 다음에 그 결정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퇴사를 고민한다고 쳐요.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라고 하면 안전 코드가 이긴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도전해야지 라고 하면 모험 코드가 이긴 거예요. 가족들이 걱정할 텐데 라고 하면 연결 코드가 이긴 거예요.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라고 하면 지배 코드가 이긴 거예요. 다 그럴듯하죠? 다 논리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이건 이성적 판단이 아니에요. 이미 감정이 결정한 걸 포장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남의 코드를 따라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20대 실리콘밸리 창업자의 성공 스토리를 읽고 나도 도전해야지 하는데 정작 나는 안전 코드가 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난 왜 이렇게 겁이 많지? 하면서 자책하게 돼요. 반대도 있어요.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라고 하시는데 정작 나는 모험 코드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매일 출근하면서 이게 내 인생인가? 하면서 우울해지는 거죠. SNS가 이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들어요. 인스타그램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잖아요.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따라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랑 내 코드는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모험 코드가 강해서 여행이 행복한데 나는 안전 코드가 강해서 집이 편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억지로 따라하니까 돈만 쓰고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너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러면 연결 코드가 발동해서 아무나 만나요. 그런데 정작 내 지배 코드는 이 정도 사람이랑 만나는 내가 한심해라고 속삭이는 거죠. 직장 생활도 똑같아요. 다들 워라밸이 중요해라고 하니까 정시 퇴근하려고 하는데 정작 내 지배 코드는 승진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라고 외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퇴근하면서도 불안하고 야근하면서도 짜증나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호이젤 박사가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어요. 나라별로 코드 분포가 다르대요. 미국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보다 모험 코드가 평균 15%더 강하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창업하고 도전하는 게 당연한 문화인 거죠. 반면 독일은 안전 코드가 강해서 한 회사에서 평생 일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아시아는 또 달라요. 연결 코드가 특히 강하대요. 그래서 체면 중시하고 가족 중심적이고 집단주의 문화가 발달한 거죠. 성별 차이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지배 코드가 강하대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서열 정하기 좋아하고 경쟁 좋아하는 거죠.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요. 20대에는 테스토스테론이 최고조라서 모험 코드와 지배 코드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20대는 일단 해보자 하는 거죠. 근데 나이 들수록 안전 코드가 강해져요. 그래서 젊을 때는 겁이 없었는데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평균은 평균일 뿐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30대라고 해서 특정 코드가 강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나는 나예요. 내 코드는 나만의 것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사회가 뭘 기대하든, 내 코드를 알고 그에 맞게 사는 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자기 코드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안전 코드가 강한 사람이 자기를 겁쟁이라고 자책해요. 모험 코드가 강한 사람이 자기를 충동적이라고 비난해요. 연결 코드가 강한 사람이 자기를 나약하다고 생각해요.
지배 코드가 강한 사람이 자기를 이기적이라고 죄책감을 느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코드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안전 코드가 강하면 신중하고 꼼꼼한 사람이에요. 위험 관리를 잘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안전해져요. 모험 코드가 강하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이에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발전해요. 연결 코드가 강하면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에요. 관계를 잘 만들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따뜻해져요. 지배 코드가 강하면 추진력 있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큰일을 해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성장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 코드를 파악해야 해요.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간단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계획이 바뀔 때 스트레스 받으면 안전 코드가 강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 연결 코드가 강한 거예요. 반복될 때 스트레스 받으면 모험 코드가 강한 거예요. 무시당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지배 코드가 강한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어릴 때를 돌아보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노는 걸 좋아했다면 안전 코드가 강할 가능성이 커요. 친구들이랑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했다면 연결 코드가 강할 가능성이 커요. 새로운 놀이 만드는 걸 좋아했다면 모험 코드가 강할 가능성이 커요. 대장하고 싶어 했다면 지배 코드가 강할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 코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나는 안전 코드가 강한 사람이구나. 나는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특성이에요. 세 번째, 코드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해요. 안전 코드가 강하면 안정적인 직장, 계획적인 여행, 신중한 투자가 맞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게 당신한테는 행복이에요. 모험 코드가 강하면 변화가 많은 일, 즉흥적인 계획, 새로운 도전이 맞아요. 위험해 보여도 그게 당신한테는 삶의 활력이에요. 연결 코드가 강하면 팀워크가 중요한 일, 가족 중심의 생활, 관계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성공보다 중요한 게 관계예요. 지배 코드가 강하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일 목표 달성,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경쟁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약한 코드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약한 코드 때문에 실수하거든요. 안전 코드가 약하면 위험을 너무 가볍게 봐요. 보험도 안 들고 저축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의식적으로라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해요. 연결 코드가 약하면 관계를 소홀히 해요. 일만 하다가 가족을 잃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의식적으로라도 관계에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모험 코드가 약하면 변화를 너무 두려워해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봐야 해요. 지배 코드가 약하면 자기 주장을 못해요. 늘 손해보고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의식적으로라도 자기 권리를 찾아야 해요. 다섯 번째, 상황에 따라 코드를 조절해야 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안전 코드를 켜야 해요. 최악의 경우는 뭐지? 물어봐야 해요.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는 모험 코드를 켜야 해요. 새로운 걸 해보자. 해야 해요. 외로울 때는 연결 코드를 켜야 해요. 누구를 만날까? 생각해야 해요. 무시당할 때는 지배 코드를 켜야 해요. 내 가치를 보여주자. 해야 해요. 여섯 번째, 코드 충돌을 관리해야 해요. 우리 안에서 코드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누가 말하고 있지? 예를 들어 이직 제안을 받았다고 쳐요. 안전 코드는 지금 회사가 안전해라고 하고 모험 코드는 새로운 도전이야 라고 하고 연결 코드는 동료들과 헤어지기 싫어라고 하고 지배 코드는 연봉이 더 높잖아 라고 해요. 이럴 때는 각각의 목소리를 다 들어보고 현재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30대 초반이면 모험과 지배를 따를 수도 있고 40대 중반이면 안전과 연결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일곱 번째, 가짜 이성에 속지 마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 라고 시작하는 모든 문장을 의심하세요.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정말 뭘 원하지?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지?
내가 진짜 행복한 건 언제지? 이성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감정이 준 답을 포장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지 말고 내용물을 봐야 해요. 8번째, 실험해 보세요. 코드는 바뀔 수 있어요. 나이 들면서 경험하면서 성장하면서 바뀌어요. 안전 코드만 강했던 사람이 작은 모험을 시도해보고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지배 코드만 강했던 사람이 연결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해보세요. 늘 가던 식당 말고 새로운 곳. 혼자 있기 좋아하면 모임 참석. 모임만 가면 혼자 시간 갖기.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9번째, 다른 사람의 코드도 이해해야 해요. 배우자가 왜 그렇게 계획적인지, 친구가 왜 그렇게 충동적인지, 상사가 왜 그렇게 권위적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코드가 다른 거예요. 이걸 알면 갈등이 줄어들어요. 쟤는 왜 저래? 가 아니라, 아, 쟤는 저런 코드가 강하구나로 바뀌는 거죠. 마지막으로 완벽한 균형은 없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내게 코드가 완벽하게 균형 잡힌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돌아가요. 신중한 사람도 필요하고, 도전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따뜻한 사람도 필요하고, 추진력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당신이 어떤 코드가 강하든 그게 당신의 강점이에요. 그걸 숨기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걸 활용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호이젤 박사의 체르노빌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가 깨달은 건 심플해요. 자기가 이성적이라고 믿었던 판단이 사실은 감정의 명령이었다는 것. 계획 바꾸기 싫은 안전 코드, 아내보다 내가 똑똑하다는 지배 코드가 만든 가짜 논리였다는 것. 우리도 매일 그런 실수를 해요.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 안에 4개의 코드가 있다는 걸. 이성은 감정의 하인이라는 걸. 남의 행복 공식이 내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갈등할 때 잠깐 멈추고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코드가 말하고 있지? 그 답을 알게 되면 진짜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당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